반갑습니다. 프레시소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힙업의 본질, 힙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신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힙업, 엉덩이가 올라가고 또 엉짱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죠. 엉덩이가 빈약한 엉덩이보다는 또 풍성한 이러한 엉덩이를 보기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엉덩이가 내려간 것보다는 또 올라가고 또 엉덩이가 빈약한 엉덩이보다는 어느 정도의 엉덩이에 이 강함이 있는 이러한 엉덩이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뿐더러 사실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또 힙업을 만들고 또 엉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내가 노력을 하고 많은 방법을 시도해도 내가 힙업과 엉짱이 만들어지지 않고 도리어 또 다른 부위가 또 어떠한 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흔히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나는 나 힙업이 안 만들어지니까 또 엉짱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사실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관점을 우리가 달리 바라보면 힙업과 또 엉짱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 모든 부위는 보기 좋아야겠죠, 그렇죠? 보기 좋아야 됩니다. 보기 좋으라고 우리 인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체 모든 구조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이 움직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 구강 이것은 보기에 이쁜 것 이전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구강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네,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골반,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도 보기 좋은 것 이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엉덩이의 기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전문적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너무 상식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엉덩이. 그러면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겠죠. 또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엉덩이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체가 걷는 보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지면의 반발력을 받죠. 우리가 걸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지면의 반발력을 받습니다. 반발력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그 힘이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반발력을 잘 흡수해야지 우리 몸이 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각 관절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는 지면에 있는 반발력을 잘 흡수하는 그러한 엉덩이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처지고 엉덩이가 풍성하지 않고 엉덩이가 빈약하고 이러한 것은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러한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엉덩이가 내려와 있고 엉덩이가 빈약하고 또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하는 그 겉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엉덩이는 왜 이러한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느냐? 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현상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해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엉덩이는 왜 이러한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늑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늑골, 우리의 몸통, 우리의 흉추, 우리의 이 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한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허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얼굴, 머리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골반 그리고 허리 그리고 여기가 몸통입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골반이 있고 허리가 있고 허리 위에 상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추 또 요추 골반이라고 불리우죠. 이렇게 세 개의 구조, 골반의 구조, 허리의 구조, 또 이 늑골, 흉추의 구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골반 바로 위에 허리가 있죠. 예. 허리는 양 옆에 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육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겠죠. 요방형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복행근, 또 여기서부터 이제 앞쪽 복부로 연결되는 이런 이제 장요근, 이러한 근육들로 여기 옆구리, 허리 양옆에, 요추 양옆에는 근육으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이 위쪽은 어떻게 되어 있죠? 흉추라는 척추 양옆에는 뭐가 있죠? 늑골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늑골이라는 구조물. 그래서 상대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반발력을 허리는 잘 완충작용을 하기가 조금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근육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면 허리 위에 있는 이 흉추는 요추에 비해서 얘는 이제 늑골이라는 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늑골이라는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심장, 중요한 장기들을 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늑골이라는 이러한 단단한 뼈의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 이 늑골이라는 구조물은 많은 움직임보다도 안정적인 역할, 보호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늑골은 잘 요추, 허리에 비해서 많은 움직임이 용이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반발력이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흉추, 이 늑골 마디마디에 이 스프링과 같은 탄력적인 움직임이
힙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밑에 지면이 있죠. 땅바닥이 있습니다. 땅바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을 받죠. 지면 반발력을 받죠. 1차적으로 물론 이제 다리가 바뀌었지만 골반에서 골반 근육에서 밑에 있는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골반이 밑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골반 위쪽 구조물이 골반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에 있는 허리 근육이 이러한 골반 위에 있는 허리 근육, 그렇죠? 뭐 요방형근, 또 외내 복사근, 복행근, 또 장요근 등등의 허리에 있는 여러 이렇게 넓은 허리 양옆에 잡고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옆구리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죠. 옆구리에 있는 이 많은 근육들이 골반이 올라올 때 잘 받아줍니다. 그렇죠? 잘 받아주는 구조로 돼 있죠. 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골반 양쪽 이 장골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잘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근육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이 흉추라는 이 늑골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반발력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 흉추는 근육이 아니라 개개의 늑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발력을 허리보다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옆구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반발력을 잘 흡수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우리가 네발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고양이나 사자와 같이 이 늑골을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늑골을 세우고 당기기 때문에 이러한 늑골 마디마디가 굳어지고 고정되고 경직되기가 쉬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힙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부분의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늑골의 흉추의 경직입니다. 이 상체의 경직이 바로 힙업, 엉덩이가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죠. 왜? 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러한 반발력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늑골이라는 이 구조물이 경직됨으로 인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반발력을 잘 못 받아들여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골반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발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늑골은 굳어지니까 골반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발력을 늑골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흡수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위에서 흡수를 못해주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위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반대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동차 쇼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발력을 잘 받아준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쇼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위에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쇼바가 스프링이 아니라 그냥 쇳덩이에요. 그냥 쇳 덩어리라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발력을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튕겨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는 올라오고 위에서는 받아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어내고 하는
여기에서의 문제 때문에 허리 통증, 요통도 발생하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골신경통이라고 불리우는 다리 저림 같은 것도 발생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오늘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엉덩이가 올라오는 것을 여기에서 막고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을 하면 할수록 위에서부터 받아주게 되면, 위에서부터 골반을 잘 받아주면 우리가 보행이 엉덩이가 올라오고 엉덩이 근육이 위쪽으로 잘 조이는 그러한 기회의 우리가 동작이 되지만, 반대로 위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걷는 것이 이제는 밑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위에서는 다시 반대로 밀어내니까 엉덩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통증의 기회, 또 엉덩이가 더 밑으로 처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늑골 마디마디, 그리고 흉추 이 추골 마디마디에 이 스프링과 같은 탄력적인 이 마디마디의 움직임이 회복돼야만 골반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잘 기능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엉덩이가 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뒤꿈치를 올려서 까치발을 들면 엉덩이가 일반적으로 조이죠. 바로 엉덩이가 조이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당기는 위쪽으로의 조임, 위쪽으로의 수축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얘가 위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 골반 위에가 이 수축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힙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내가 엉덩이가 많이 빈약하고 엉덩이가 잘 올라가지 않고 뭘 해도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분들의 그 체형, 그러한 신체는 이 늑골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등이 경직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째, 호흡이 매우 불편합니다. 호흡이 부족하게 느껴지죠. 호흡이 깊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늑골 마디마디가 잘 움직여야 우리가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늑골 마디마디가 경직되니 호흡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늑골 마디마디가 잘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상체는 마치 우리가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전체성을 갖게 됩니다. 네, 왜? 개별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체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것처럼 무엇을 잘 먹으면 잘 여기 이제 얹히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같이 동반합니다. 물론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걸을 때도 이쪽 부위에 개별적인 세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에 따라서는 상체는 가만히 있고 다리로만 움직이는, 상체는 가만히 있고 다리로만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보행의 부조화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나는 왜 엉덩이도 빈약하고 내려갔는데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호흡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부조화스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기능적인 연쇄작용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흉추 마디마디, 우리가 늑골 마디마디, 이 늑골의 탄력, 늑골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 늑골의 굳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러한 힙업, 또 엉짱의 우리가 기본적인 본질적인 신체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렇게 잘 기능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엉덩이가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근육이 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통증이 없고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그 부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부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고 또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신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체에서 가장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바로 그렇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골반 또 엉덩이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신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프레시소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이었습니다.